네, 유승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끔찍한 일이 아이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린이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어른이 벌인 범행이었는데요. 이 범행을 자백한 교사는 복직 후에 수업에 자기가 못 들어가서 짜증이 났고 이 범행 대상은 아무나 상관이 없었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게 더 충격적인 건데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예. 다만 이 신호가 있었다는 게 좀 중요한데요. 범행을 저지르기 불과 4일 전에 동료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이 이를 두고 작은 소동이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소동이 참극을 막을 수 있는 신호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그 교사의 그 말에 따르면 범행 동기가 짜증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술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교사가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그러다가 지난 12월 9일 날 이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을 한 상태였습니다. 돌연 휴직을 중단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20여일 만에 복귀를 한 건데요. 조기 네. 복직이었습니다. 예. 이 휴직 전에는 담임 교사였다가 복직 후에 교과 전담 교사가 되면서 이 자신이 수업에서 배제가 된 상황에 짜증이 나 있었고 이 당일날은 돌봄 교실을 마칠 무렵에 어떤 아이든 상관이 없으니 마지막으로 가는 아이한테 책을 주겠다라고 유인을 한 다음에 이제 시청각실로 불러들인 거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전조 현상 비슷하다고 이제 그 규정할 수 있는 동료 교사한테 폭력을 휘둘렀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또 작은 소동이라고 표현할 만한 일도 아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미 그 전날부터 이 업무 포털 시스템 컴퓨터가 속도가 느리다라는 이유로 집기를 파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또 다음 날에 이 동료 교사가 퇴근을 하던 길에 그 컴컴한 교실 안에 해당 교사가 앉아 있는 걸 발견을 했고 이제 퇴근을 같이 하자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대화를 시도를 했는데 그 동료의 목을 조르고 손목을 강하게 잡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예. 이걸 또 보고를 받았던 교육청이 주말이 꼈다는 이유로 금요일이 아니고 범행 당일이었던 월요일 날 현장 조사를 나가게 된 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대전교육청 어제 긴급 브리핑 때 나왔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고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에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교사가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학교 관리자가 간접적인 그 소통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대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연가라든가 병가 등을 통해서 일단 분리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학교 관리자에게 주었고 학교에서는 해당 교사를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대면 조사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이렇게 불안해서 관리자가 소통을 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면 더욱더 학생과의 분리 조치가 시급했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어떤 교육적인 분리 조치에 강력한 제재나 물리적인 통제는 없었습니다. 네. 또 해당 교사가 흉기를 사러 간 곳이 학교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본인 차량으로 이동을 했고 학교에 복귀를 했고 또 이후에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교육청도 학교 측도 해당 교사의 행적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을 게 이제 질병휴직으로 6개월 네. 애초에는 이렇게 잡았는데 3주 만에 지금 복귀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20일 만에 복귀를 했는데요. 이게 질병휴직이라고 하는 게 청원휴직이라서 당사자가 내가 병이 있다라고 그 전문가의 소견서만 첨부를 하면 바로 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의사가 6개월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6개월이 필요한 건데 그렇다면 반대로 그 6개월이 필요했던 사람이 갑자기 20일 만에 복귀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던가 혹은 그 과정에서 어떤 확인 조치나 파악이 없었는가에 대한 그러니까요. 의문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어제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자가 내놓은 답변은 규정에 따랐다가 전부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휴직이라는 것은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은 소멸 즉시 복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휴직 사유가 소멸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의 소견입니다. 근데 거기 정신과 의사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라는 소견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게 반복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직을 명한 것입니다. 반복적이지 않아서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다만 이제 반복적일 경우에는 이 자리가 마련이 될 수밖에 없는데 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네네네.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인데 정신적이거나 혹은 신체적인 질환이 있는 교원이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자리입니다. 네. 이 심의가 끝나고 교육감 직권으로 휴직이나 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자리가 유명무실한 게 아니라는 비판도 어제 나왔습니다. 네. 다만 끝까지 이제 일회성이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게 교육청 관계자의 답변이었고 예. 이 병원에 가고 또 휴직을 한 걸 두고 심의위원회를 매번 열 경우에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라는 설명도 따라붙었습니다. 네. 해당 교사가 최근에도 재차 휴직을 신청을 했는데 무산됐다는 사실이 또 알려지기도 했고요. 일정 기간 내 같은 사유로 질병 휴직을 연장할 수는 없다는 규정 때문에 교육청이 이를 반려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그런 회신을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음. 아직 밝혀져야 할 게 많은데요. 우선은 경찰 조사를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죠. 아직도 밝혀야 될 게 많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이제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1차 정리를 한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